원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중요한 얘기들 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예 해 주세요. 방송이 방해가 없어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원전에 대해서 이전 대통령 이재명 전에 했었던 체결된 근데 그게 부패한 계약이었다. 뭔가가 부패한 짓들을 했다. 전직 대통령이 했다든지 체코가 뭔가를 언더 더 테이블 딜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한국이 문제를 제시하거나 재검토할 수 있는가. 제가 그 법을 찾아봤어요, 법을. 나는 법을 모르니까. 법을 찾아봤는데 첫째, 국제법원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콧이죠. 그리고 jurisdiction 이거를 할 때 ICJ예요.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예요. 이런 기관과 같은 국제법원은 일반적으로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고 정부와 민간 기업 간 계약 분쟁을 처리하진 않아요. 계약 분쟁 관련은 보통 국내법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중재 판정 기관의 관할에 속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 사유 이것이 계약이 사기였다든지 부패로 인한 계약이 되었다든지 부패 그건 틀림없이 부패로 한 거예요. 강압 또는 뇌물 나는 뇌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이게 증명이 되면 계약 무효화가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행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증거를 바탕으로 계약을 재협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벌써 이걸 뒤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국내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해야 돼요. 국내 간에.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국내 법원이나 중재기관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돼요. 부패 혐의를 밝히는 조사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국내 문제 제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의 대형 계약, 이건 대형 계약이죠. 국제 중재 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가 입증이 되면 중재인은 종종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그러니까 중재인이라는 게 국제 중재인이겠죠. 국제적으로 중재를 해 주는 기관. 계약을 무효하거나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반부패 메커니즘이 돼 있어요. 국제적으로 아무리 계약이 맺어졌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썸들이 뇌물을 받고 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뭔가 자산을 회수한다든지 부패 관련 법적 구체 조치를 추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가 입증될 경우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계약을 무효화한다든지 재협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카 기무라님 고맙습니다. 또 한 분 여러 분 올라갔는데 고맙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계약서에 명시된 국제중재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또 국제외교적 법적 압력이 손해가 큰 계약을 재구성하거나 취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면 국민적인 압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적인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압박을 가해야 돼요. 취소해라. 여러분들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미 대통령실에서 웨스팅하우스 합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상태예요. 그것까지 찾아봤어요, 제가. 만약에 협정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 또는 헌법 위반, 국익 침해라든지 당연히 국익 침해죠. 50년을 우리가 손해를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는데 이게 국익 침해가 아니면 뭐예요? 권한 남용, 윤한용이가 권한 남용, 부패 등으로 드러나면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어요. 보류할 수 있지만 보류는 우리한테 답이 아니에요. 취소하거나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국회가 이거를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당대표를 보세요. 꼬락서니를. 청문회를 열어서 관계자를 소환하고 비밀 조항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요구해야 돼요.
국제 중재도 할 수 있고 재협상, 종료 조항, 조합 종료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여론 및 정치적 압력을 가해야 돼요. 이걸 빨리 조사하고 체코 원전이나 프로젝트 자체는 진행 중이지만 이전 대통령이 체결한 웨스팅하우스의 별도 합의는 확정된 건 아니에요. 만약에 협정이 불투명하거나 불법적으로 체결된 것이 증명된다면 입증되면 우리 정부는 법적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이를 재협상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번 국가끼리 한 건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말은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목소리 높이셔야 돼요. 목소리 높이고 요구해야 돼요. 강하게. 그 이중국적이 아니고 이중당적하는 거 그거 링크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포스트를 쓸 테니까 댓글에다가 나중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포스트에다 써서 그걸 해드릴게요. 아니 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불법으로 체결될 수 있는 확률이 있었을까? 윤석열, 김건희 차트를 둘 다 봤을 때 2002, 2023년 플루로와 루나 에클립스의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둘 다. 이때 비밀 협상이나 뒷거래를 했었을 시기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요때. 계약을 한 지가 언제는 모르지만 2022, 2023년도에 엄청난 비리들을 저질렀을 거예요. 김건희 거는 김명 씨는 해왕성과 얘 달이 90도 위치를 이루면서 윤리적으로 더러운 짓을 했다든지 재정적으로 뭔가가 옳지 않은 짓을 했다든지 그리고 윤완용이는 토성과 해왕성이 90도 위치예요. 숨겨진 어떤 자기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조사에 의한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죄송합니다. 이 시기가 외국 기업과의 비밀 계약 시기로 해석이 돼요. 요때 2022, 2023 언제 이 계약을 했는지만 요때 했었을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때였어요. 이때가 한국의 또 국가적인 2년 과보 또 웨스팅하우스의 일식이 액티베이트 되면서 윤완용, 김명신의 개인의 행성의 이동들이 2002, 2023년에 맞물려서 비밀스럽고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던 가장 유력한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 6월 체코 계약이 거래화 공식화 시점이에요. 이것들이 얼마나 웃겨요. 선거 바로 직전에 한 거예요. 막 서둘러서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건 말건 내버려 뒀을 거예요. 갑자기 막 밀어붙인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막 여기저기 자리에 사람들을 막 박아놨듯이 그거 다 무효화 시켜야 돼요. 전부 다. 폭로가 되는 기간을 제가 좀 잡으면 2025, 2026년 사이에 폭로가 나올 거예요. 2026, 2027년도에도 대기 일식 벌어지면서 또 비밀이 드러나게 돼요. 김명신의 관련 의혹 가능성이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2025, 2027년 사이에 쌍둥이 자리에서 계기 일식이 있어요. 이거는 체코와의 계약 2025 6월 달이죠. 숨겨진 조항이 일부 공개가 될 거예요. 일부가 공개가 나중에 돼요. 초기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이때가 대통령 되자마자 했을 수도 있어요. 2025년 8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명왕성 물병 자리가 90도 위치로 토성과 해왕성과 트랜스링이 되면서 비밀 계약, 윤리 문제가 표면화가 돼요. 조사 시작이 가능성되는 기간이 이때예요. 8월 달부터 10월 달 사이에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11월, 12월 달에 계기 월식이 있어요. 쌍둥이 자리, 사수 자리에서. 사람들이 점점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세부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을. 2026년도 1월 달, 3월 달부터 재정 법적 의무에 대한 최대적으로 조사가 막 들어가요. 비밀 조항을 공개하게 되고 김명신에 관련된 비밀이 터져나오게 돼요. 2026년도 4월 달부터 6월 달 사이에 조작이 폭로되고 또 법적 문제가 시작이 될 거예요. 2026년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최종 폭로가 나오고 이때 기업의 감시가 들어가고 재협상이 가능한 시기가 될 거예요. 이때가. 이게 제가
점성학으로 본 결과예요. 2027년 초에는 미해결 문제가 공개가 되고 또는 재협상 및 처벌까지도 요때할 수 있어요. 제가 본 거는 그래요. 그래서 그 김민석 의원님이 총리가 나와서 질문을 해요.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이 지지율은 임기 끝날 때 보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다 떠났다 그래요. 다 미루어 놓고 사면을 해서 피해를 제일 크게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민주당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그러지 않나요? 이거 팩트 아닌가요? 사면해서 피해를 제일 크게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에요. 이거 팩트잖아요. 그죠? 이게 팩트예요. 팩트를 놓고 보자고요, 먼저. 팩트. 그런데 그것을 불평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거기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그리고 물어봤는데도 예, 사면 문제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조국당에서 조국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 그랬어요. 이게 할 말이에요? 사면을 받은 사람이 그게 할 말이에요? 나오자마자 된장찌개나 끓여서 올리고 김어준 채널이나 나가서 거기서 방송하고 있고 좀 자숙을 해야 되는 시간에